이 물권 총론 좀 하다 말았죠. 등기와 관련된 거. 설전에 이제 민법 총칙 부관부터 했죠. 지난 했던 거 좀 기억해 보면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 성립과는 상관없이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하는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 이런 걸 부관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 확실한 걸 기한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이 있고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개념과 종류를 구별한 다음에 조문준 몇 개 좀 조심해 달라고 했어요. 147조부터 147조 1항 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148조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상대방이 조건 성취로 인하여 얻을 이익 이거를 침해하지 말아라.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149조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150조 반신행위라는 게 있었고요. 그건 안 냈습니다. 151조 불법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선량한 부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 그 법률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고 했습니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2항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기성조건, 기성조건이 정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되고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해무, 무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3항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불능조건이라고 그랬죠.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불정무, 무효가 되고요. 법률행위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불해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 유효가 된다. 151조. 그 다음에 기한과 관련해서 152조 1항 시기가 있는 행위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2항 종기가 있는 행위는 그 종기가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딱 이렇게 기한은 장래효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53조 1항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2항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이렇게 조문 정확하게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암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암기하고 계시죠? 아니 앞으로 암기를 하시라고. 외워도 까먹고 외워도 까먹으니까 자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 총론 부분에서 첫째 물권의 기초라고 해서 4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물권, 일물일권주의 및 그 예외, 특히 예외 일필토지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하고 또 토지 일부로 취급하는 정착물 중에서 수목의 집단은 임목연한 법률에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저당권이 가능하고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이 가능하고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고 일동 건물 일부에는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했고 전세권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물일권제 예외 중에서 그 일물의 일부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꼭 기억하시자 그랬고요. 두 번째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었죠.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여기서 법률은 국회 제정법을 말하고 관습법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걸 말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 2가지를 의미한다. 종류강제, 내용강제. 종류강제 위반돼서 무효인 건 4개. 원천권, 사실상 소유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내용강제 위반,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 수익권능을 대세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계약 안 된다. 무효다. 그 다음 이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인 게 있었습니다. 이거 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대충. 자,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내 물건 돌려달라.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었죠. 유형이 3개, 반환, 방해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그리고 점유권의 한 세트, 소유권의 한 세트. 그리고 지상권 등 다른 물권은 소유권에 있는 걸 준용한다.
여기서 조심할 거 두 개. 유치권,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나눠서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된다. 질권은 해석상 인정된다. 더 중요한 거. 지역권,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불가항력적 침해의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만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 일단 그 정도 기억해달라. 물권 변동에서는 일단 유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물권 변동 보기 전에 원칙 3개. 공시원칙, 공신의 원칙,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별. 특히 공신의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물권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요. 채권행위와 물권의 관계, 매매계약 따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 즉 등기 이전한 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그 결론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186조 등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권의 포기, 이행 판결, 공유물 분할 소송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 점유취득시효. 4개는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고요. 등기 필요 없는 거, 상속, 경매,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건물 신축,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복귀, 분배 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 취득. 적어도 요 정도 등기 필요 없는 거 자꾸 반복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와 관련된 게 7가지 테마가 나오는데 그중에 등기의 추정력을 뺀 나머지 6개만 기본 과정에서 한다 그랬고요. 그중에 첫째 이중보존 등기 했습니다. 이중보존 등기, 중복 등기. 거기서 꼭 기억할 게 뭐죠? 2개의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명인이 보존 등기명인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동일한 경우에는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 동일하지 않으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나 후등기는 무효. 그 관계를 기억하시고요. 가등기. 부동산 매수의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는 등기.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그랬죠. 가등기에 의해서 그 다음 본등기가 되면 여기서 기억할 거 첫째 본등기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한다?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 본등기 하면 순위가 소급한다.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세 번째 본등기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효과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가등기 부기등기로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 가등기. 세 번째가 중간생략 등기. 갑을병으로 수차 매각이 됐고 가운데 을을 생략한 채 등기한다. 미등기 전매.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 규정이어서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요건은 당사자 전원 합의.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을 을병 매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갑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합의가 없다면 병은 직접 청구는 못하고 을을 대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면 일단 그 등기는 유효하다. 요 정도. 마지막으로 등기는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자. 소유권 없다. 점유권 있다. 과실 수취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에 걸리되 점유하고 있으면 또 점유하다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점유를 넘겨줬을 때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4가지 했습니다. 등기와 관련해서. 그죠? 2개 남았어요.